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영훈 지사와 측근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함께 기소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비용 550만 원을 모 사단법인에 부담시켰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영훈 지사의 변호인과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영 대외협력특보와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 등 4명은 검찰의 이 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가 협약식에서 의례적인 인사말만 했을 뿐 공약 홍보를 위해 단체를 동원해서 협약식을 기획한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도 자체적으로 결정됐고 오영훈 지사 캠프에서는 지지선언문 초안만 다듬어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희 일은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기록 양이 워낙 방대하고 아직 등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오늘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도 있어서 저희가 기록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인데. 하지만 상장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던 컨설팅 업체 대표인 이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협약식의 목적이 사전 선거 운동이었고 죄가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오영훈 지사와의 연관성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가진 뒤 격주로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해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들 간의 주장도 엇갈리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제주에서도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세월호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진보당 전현직 제주도당 위원장에 이어 벌써 3번째 압수수색인데요. 국정원의 북한 지하조직 수사를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제주기업관 옆에 목조 건물. 제주기업관 운영자인 신모 씨가 함께 운영하는 민박인 평화쉼터입니다. 경찰이 건물 주변을 에워싼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대상자인 신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고 해방 직후 빨치산을 다룬 소설 녹슬은 해방구도 압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인사와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모 씨가 운영하는 제주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기업관하고는 연관이 없는가요? 세월호 단체하고는 안 관계없어요.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세월호 기업관 운영자인 신모 씨가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고 최근 디자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깃대 등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송금한 부분을 문제 삼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 인사와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네,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다 갔는데 또 하면은 평화쉼터 가고 이제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하고 등등이 바쁠 것 같아갖고 유럽부터 해갖고 여행을 몇 년 동안 쭉 다녔어요. 신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직부장으로 활동했고 2019년부터 제주기업관과 평화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부터 3차례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공공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면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준 건데 대신 중산간 지역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는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지만 저희 제주의 물의 100의 중에 96이 지하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저는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중산간 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300m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난개발을 빙자한 중산간 자연마을에 대한 이중 규제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고민을 해야지 조례로서 용도를 제한하고 규모를 제한하고 이건 어느 나라 법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는 앞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확충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 충분히 개정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주도는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재산권 침해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른 새벽을 깨우는 해장국 한 그릇, 관청과 상점이 밀집한 거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원. 흔하디 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청주시가 우리 일상을 간직한 이러한 공간의 가치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26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에 책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가득 찬 책에 사람 하나 들어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 사전이며 소설책, 참고서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손님 발길이 뚝 끊겼지만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룬 헌책방입니다. 50년 역사에 누군가에게는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이 됩니다. 옛날 영어 배우들 그거 보면은 그 옛날 생각이 좀 나죠.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막 처녀 때 보던 거니까. 해장국 한 그릇에도 이야기는 담깁니다. 20대 청춘부터 60대가 된 지금까지 든든한 한 끼가 된 해장국은 때로는 과거를 추억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머니가 해줬던 국밥이 옛날 맛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옛날이 그리우니까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지나다니는 길거리도 마찬가지. 30년 넘는 경력의 구둣방 주인에게 이 길은 자식을 길러낸 터전이자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젊었을 때 여기서 보냈으니까 젊은 시절 이제 애들 다 가르치고 키우고 다 한 장소니까 추억이 남죠. 청주시가 대부분 시민들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 23곳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박물관과 옛 연초 제조창처럼 역사가 깃든 곳은 물론 청주하면 떠오르는 가로수길과 무심천 벚꽃길, 삼겹살과 해장국까지 포함됐습니다. 대단치 않더라도 누군가 기억하지 않으면 잊힐 시민들의 삶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엄격한 규제를 받는 문화재와 달리 시민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알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삶의 흔적들이 많이 녹아 있는 만큼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전국 공모전 등을 개최해가지고 다양하게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에 이어 심의기구를 만든 끝에 지정된 청주 미래유산. 처음 발표된 청주 미래유산에 문화재 가치를 두고 논란인 시청사 본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기온이 조금 오르니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중국 북부와 내몽골 고원에서 어제 황사가 발원하면서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와 함께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가 예상되지만 차차 먼지 입자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먼지 입자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북풍 계열로 바뀌면서 밀려나겠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질이 깨끗해지겠고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껴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 보이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내일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현재 동부 지역 3도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6도, 한라산 성판악은 영하 2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라산은 영하권을 보이면서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눈이 가끔 날리겠는데요.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어제와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까지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부터는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흐리고 날이 급격히 추워지면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설날 귀경길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제주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이 지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오는 3월 중학교 신입생 6,700여 명에게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할 노트북을 한 대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119억 원을 들여 170만 원대의 노트북을 지급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살에서 5살 유아이며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으로 내국인과 같습니다. 교육청은 정부가 내국인 유아에만 지원하는 유아 학비를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에게도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해군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용차로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제주시 추자면에서 동료 수병들과 스트레스를 풀자며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45%인 상태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3 개묘년 탐라국 입춘굿이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제주시가 제주목 관할 일대에서 주최하는 탐라국 입춘굿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입춘맞이가 진행되고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는 거리굿과 열림굿, 입춘굿이 진행됩니다. 입춘굿은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1999년부터 복원돼 해마다 열렸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